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음봉들이 종목마다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아침 대비했을 때 많이 밀리면서 끝난 주말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 보면 거래소가 마이너스 0.09%, 지수는 약간 밀리면서 끝났지만 오늘 시장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피가 259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600포인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58%, 7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지수가 크게 빠진 건 아니었지만 아침 대비해서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힘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거래소 같은 경우 한 13조 8천억이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한 4,4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대폭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2,800만 주니까 근 한 1,500만 주 넘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이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 거래 대금이 9조 2천억입니다. 다시 10조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시장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입니다. 어제 5조 7천억에 비하면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항상 10조 정도는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근 몇 달째 지금 5조, 6조, 7조 요 근방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거의 그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최근에 개인들 매매가 뜸해졌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렇게 위에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다. 시장이 최근 한 3달 동안은 이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파동을 보이면서 이 파동이 점차 이렇게 좀 잦아든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대체로 이렇게 원뿔형으로 한 점에 이렇게 변동폭이 모아지는 경우는요.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6만 원대에서 기관들이 아주 대량으로 매수 우회해 줬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꾸준히 지금까지도 매수 우회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근한 제가 보기에는 10조 가까이 판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에. 그 물량을 기관들과 개인들이 특히나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줬습니다. 개인들 보니까 신용으로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가격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 앞에 8만원, 7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신용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지금 손해가 굉장히 컸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삼성전자 6만원대 살짝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요 가격대가 대충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 아니겠나. 여기서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은 6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매도 우위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다음에 분봉 보죠.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높게 시작했다가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최근 한 4일 동안 추세를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요. 저점에서 점차 이렇게 조금씩
매수세가 가담하면서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말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최근 한 4일간 흐름하고 달리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좀 특이한 게 개인들 2,900억 매수 우위, 기관들 2,700억 매수 우위, 반면에 외국인이 6천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기관들이 팔자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기관하고 개인들이 같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외국인들만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그 매매 주체별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눈에 확 띄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매수 우위거든요. 파란색도 가끔 이렇게 있지만 근 한 달간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2,900억, 1,400억, 6,900억, 9,000억, 1조 1,000억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죠. 요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사고 있지만 신용 잔고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저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신용, 현금 할 것 없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6만 원대 근처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반면에 이렇게 기관들 보면요. 요때까지만 해도 9월 말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한 10일 동안은 기관들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같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에 기관들은 다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요 근래 시장의 변화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는 사자가 더 많죠. 물론 팔자도 한 절반 정도 되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팔기만 하다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사자 팔자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매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시각은 아직도 여전히 매도 우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나 좀 특이한 게요. 400원 플러스가 났습니다. 모처럼 플러스가 났는데요. 59,300원이니까 아직도 6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6만 원 정도에서는 좀 사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6만 원대에서 삼성전자가 하락이 저지가 된다고 그러면요. 종합지수도 제가 보기에 대략 지금이 어느 정도는 바닥권 아니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50조 6천억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요. 이때 9월 중순이죠. 그때부터 한 6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가요. 개인들 자금이 다시 그만큼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59조까지 갔다가 지금 50조니까 한 9조가량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이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230포인트 하루에 빠진 날 그때 한 6조가량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돈들이 단타를 하고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 한머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스마트 머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이긴 하지만 요게 거의 기관성 개인들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그런 자금들이 저번에도 한 2달 전에도 이렇게 단숨에 들어왔다 빠져나갔고 이번에도 단숨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단타로 하고 이렇게 빠져나갔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탁금 봤을 때 59조에서 지금 50조인데 예탁금이라는 건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장이 빠지면 개인들 자금은 좀 뒤늦게 시차를 두고 빠져나간다. 지금 아마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불어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의외로 지금 신용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높게 사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7조 7천억이면요.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9,600억인데 1조 가까이 최근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1조 가까이 이렇게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12조 5천억인데요.
이때가 9월 23일 날 11조 7천억에서 근한 3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14입니다.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세로 보면요. 다우 그래프를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도 상승 추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다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S&P 500은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다우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0.5%인데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지만 다른 지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강한 최근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니케이 플러스 0.57, 대만 플러스 1.07, 우리 시장보다 대만이나 일본 시장이 더 강합니다. 독일 마이너스 0.2%, 프랑스 마이너스 0.24%,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상해가 오늘 마이너스 3.4%,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요. 조정도 근한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기 부양 관련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장을 보였는데 최근에 빠지는 것도 급등 못지않게 상당히 과격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다. 항생 홍콩 지수가 그래 조금 덜 빠졌죠. 오늘 2.9%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최근 흐름이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요. 아직은 좀 믿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국 주요 지수 그래프 한번 보면 애플이 이렇습니다.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횡보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제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입니다. 급등했다가 최근에 한 보름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0.95%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1.6% 올라줬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한 0.1% 올라줬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그런 대로 모양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가파른 편이죠. 앞에 고점은 넘기지는 못했지만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모양을 우리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HBM 관련주들이죠. 엔비디아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더존 비전이 모처럼 오늘 2.3%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1,100원 올라서 47,800원인데요. 5만 원이 무너졌다가 지금 오늘 1,100원 올라서 47,800원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동안에 근한 10일 동안 하락세를 이렇게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다행히 좀 야무지게 좀 올라준 맛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존 비전이 최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10월 7일 날 그날 아마 그 추세를 깨고 음봉이 길쭉하게 났던 그날입니다. 9만 천주 매도 우위였습니다. 투신이 그날 한 10만 주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성 물량이 그날 하루에 한 21만 주 정도 쏟아지면서 추세가 깨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뒤로 한 3, 4일 이제 지났죠. 오늘은 다행히 양봉을 조금 내면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면서 하락을 좀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선을 이렇게 깨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던 거는 그날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놨다. 손절매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58만 주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는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자산운용사 물건이 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요게 한 2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라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일부 물량을 이익 실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전체 물량을 이렇게 팔았거나 손절매했다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이익 실현한 물량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물량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봤을 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보여주셨죠.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크게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뭐 신사업이라든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기다리면 아마 연말까지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 윈드, 아마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수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길게 보고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잡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합주 쪽에서 승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해리스가 초반에 거기를 앞서 있다가 지금 트럼프가 7개 중에서 한 6곳 정도는 앞서고 있고 한 곳 정도만 해리스가 조금 앞서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대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IRA 법안 관련해서 혹시라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지가 된다고 그러면 CS 윈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2029년까지 한 1조 원 가까이 거기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그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타격이 크겠죠. 미국 진출한 그런 보람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CS 윈드가 최근에 해리스가 이렇게 우세를 보이면서 실적도 이렇게 같이 좋아지면서 급등을 보였다가요, 다시 이제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좀 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1선 이렇게 깨졌어요. 제가 요 위쪽에서 한번 이익 실현 좀 하고 다시 사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직 선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이제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이제 해리스 후보가 어쨌든 여성이면서 또 흑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차별 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가 이제 무기명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비밀 투표가 되기 때문에 속마음으로 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조금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숨어있는 트럼프 표들, 이제 샤이 그 트럼프라고 그러죠. 그런 표들이 노출이 됐을 때 해리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그 투표 예비 그 여론조사죠. 거기에서 트럼프가 앞서 있다고 그러면 해리스가 상당히 불리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배터리 관련주나 풍력 관련주들 고려해서 이렇게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중장기 투자 종목, 가장 그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 현대로템 제가 굉장히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죠.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이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한 2배 넘게 이렇게 많이 나신 분들은 한 3배까지도 났을 것 같은데요. 2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니까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산업종이라는 게 어쨌든 세상이 좀 시끌시끌하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중동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계속 격화된다 그러면 방산업 쪽은 그런 분위기를 타고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팔지 말고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이 날 때까지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파마리서치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이게 상승 초기에 제가 대장주다, 미용, 성형 쪽 관련해서 대장주다 해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추세입니다. 대단하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 나면서 요 매물대 위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요 위로 보면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지금 급등주, 주도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로템하고 마찬가지로 미용 쪽 관련해서 북미 쪽에서 아주 반응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승세가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조정은 있겠지만 길게 가지고 가도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미용 이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지금 단기로 보기보다는요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장세가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팔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롯데건강개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직 따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흑자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는 주식인데요. 아직 주가의 반영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 눈여겨보자. JLK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매집 과정에 있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매물대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거기에 딱 묻혀 있습니다. 근데 요 매물대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건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높게 보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뇌질환 관련해서 그 진단 이쪽 관련해서 기술이 아주 특화되어 있다. 북미 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지금 매출액은 몇십억 단위지만 몇 년 후에는 자기들 말로는 몇천억 단위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최근 이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매집 국면에 있는 그런 주식 아닌가. 이런 주식들은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소형주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단타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 같다. 최근에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JLK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종합지수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요 윗선이 저항선, 요 밑선이 지지선. 그러면서 요 그 파동이 점차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딱 그 모아지는 지점이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변화가 클 그런 시점인데 저는 위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고 싶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6만 원 근처면 어느 정도는 빠진 거 아닌가. 물론 아직도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하고 있지만 기관이나 개인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락은 좀 저지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지수는 요 지지선 요 정도에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접점이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여기서 방향이 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쉽게 팔 시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